네, 안녕하세요. 조천우입니다. 예. 교수님은 분야의 전문가입니다. 뉴스공 연습했는데, 전문가는 다르구나. 왜 기후변화가 심각한가, 지금. 저는 교수님 만나고 나서 처음으로 피부로 느꼈어요. 그 전까지만 하더라도, 나 죽을 때쯤 일어나는 일 아닌가? 막연하게. 교수님 얘기 듣고 보니까, 나 이거 어디 시민단체 가입해야 되겠다. 라고 생각할 정도로 심각하게 다가왔거든요. 자, 심각하게 만들어주세요. 네. 그러니까 제가 80년대 기상학과를 다녔는데, 그때만 해도 기상학과에서는 뭐 기후변화라는 말도 없었어요. 2000년대 이제 이후부터 이 일을 했었고, 처음 할 때 저도 이 기후변화가 뭐냐? 뭐 1도, 2도가 올라가면 뭐 세상이 뭐 망한다라고 하는데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이냐? 이거 오바 아니야? 뭐. 네. 오바 아니야. 저 역시도 그런 이제 질문 속에서 이제 답을 한번 찾아보는 그런 작업을 했고요. 화면에 떠 있는 이 그림, 맨 위쪽에 있는 그림이 기후가 변화가 되고 있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고요. 그 아래쪽에 있는 그림은 뭉크가 100여 년 전에 이 자연에서 어떤 그 절규를 듣고 그렸다라고 하는 그 그림이에요. 그런데 뭔가 유사성이 좀 있지 않아요? 이 위에 그림을 이제 제가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 저게 이제 바로 이 자연의 절규예요. 지난 150년 동안에 지구의 평균 기온이 변화되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세로로 한 줄 한 줄 돼 있는 게 한 해의 평균 기온이에요. 파란색이 강하면 강할수록 평년보다 온도가 낮은 것을 의미를 하고, 빨간 게 강하면 강할수록 그 평년보다 온도가 높았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이게 이제 최근 몇십 년간이라는 거죠. 그렇죠. 대체적으로 파란색이었다가 예. 최근 몇십 년간 예. 기온이 평균보다 갑자기 이제 이게 급격히 이제 상승을 하는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일들이 왜 일어나는가에 대한 어떤 그 본질적인 그 문제를 한번 다뤄보도록 할게요. 만 년 전에 이 지구상에 400만 명이 살고 있었어요. 근데 지금 만 년 전에 이만큼 살았다? 예, 400만 명이 살았는데 지금 자그만치 77억 명이 살고 있고, 거의 1년에 1억 명 가까이가 지금 늘어나고들 있습니다. 지금 상황이 만 년 전에는 구석기 시대였어요. 그 당시 사람들은 하루에 쓰는 에너지가 저기 300와트, 그래 60쪽짜리 전구 5개를 이제 썼는데, 한 개인이 예, 구석기 시대 때는. 그런데 오늘날 우리 자본주의 시대에는 8,000와트, 그러니까 한 25배나 더 많은 에너지를 지금 쓰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한 개인당. 네. 그러니까 77억 곱하기 25를 또 해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는 우리가 뭐 2배, 4배, 10배, 100배씩 성장을 해도 지구가 워낙 컸어요. 인간이 만든 세상보다. 그러니까 별 문제가 없었는데, 오늘날은 이미 지구가 자기 순환적으로다가 이러한 에너지와 자원을 공급하는 것보다 인류가 만든 이 세상이 훨씬 더 커요. 자그마치 1.75배 정도가 지금 더 큽니다. 그러니까 이미 어떤 상황이냐 하면, 만약 우리가 투자가라고 하면 뭔가 투자를 해서 이윤을 남겨서 그 이윤을 갖고 먹고 살아야 되는데, 지금은 이 원금을 지금 까먹고 있는 중이다. 그래서 원금을 까먹기 시작하면 언젠가 이거 파산을 한다라는 거 아니에요? 인간이 만든 세상이 너무나 크고 이 지구는 작기 때문에 위기의 본질이 바로 여기에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생물 실험 시간에 유리 접시 안에다가 영양분을 이렇게 깔아놓고 거기다 미생물을 한 마리 빠뜨려요. 한 마리가 2마리, 4마리, 8마리, 16마리, 32마리 막 이렇게 증식을 하는 거를 우리가 기하급수적으로 증식을 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절반을 채울 때까지는 시간이 제법 걸려요. 그런데 절반을 딱 채운 다음에 한 번만 더 증식을 하고 나면 거기 있는 영양분을 쫙 빨아먹고 그냥 멸종을 해버리죠. 지금 현재 인류가 거의 거기에 가까이 왔다라고 하는 겁니다. 전 세계적으로다가 경제 성장률이 3%씩 성장을 해요. 25년이면 2배가 됩니다. 근데 그 2배가 인간의 두뇌하고 근육의 힘만으로 2배가 되는 게 아니에요. 자원, 에너지, 물, 이거를 2배 이상 갖다 써야 되고, 온실가스, 뭐 미세먼지, 온갖 쓰레기를 2배 이상 갖다 버려야지만이 그런 성장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미 지구는 그러한 성장을 견뎌내기가 거의 불가능한 상황에 이르렀다. 바로 거기에서 기후 위기가 등장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너무 잘하신다. 야, 고맙습니다. 다단계 하시면 잘하실 것 같아요. 네, 아무튼 뭐 위기는 우리가 이제 이런 성장이다라고 하는, 여기에 미쳐 있기 때문에 일어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도대체 이 위기가 그럼 어떻게 일어나느냐? 맨 위에 있는 그림을 보게 되면 이쪽 끝이 현재이고 저희가 42만 년 전이에요. 기온이 10만 년 동안 쭉 내려갑니다. 이게 이제 빙기를 가는 거예요. 아, 이게 빙하기라는 예, 거군요, 예. 그러면. 10만 년 동안 온도가 떨어져요. 그랬다가 네. 만 년 동안 온도가 쫙 올라갑니다. 아. 간빙기로 올라갔다 또 10만 년 떨어졌다가 아. 간빙기로 가. 굉장히 규칙적이죠. 이건 자연에서 스스로 일어나는 변화예요. 그렇구나. 거기에 따라 갖고 기온이 높을 때는 이산화탄소 농도가 높았다가 빙하기로 가게 되면은 이산화탄소 농도도 같이 떨어지고 이건 기온과 이산화탄소 농도는 함께 같이 저렇게 잘 움직입니다. 자, 그런데 최근에 빙하기 때 네, 2만 빙하기. 년 전이에요. 마지막 빙하기. 예, 마지막 빙하기 때 그 빙하가 가장 팽창했었을 때 공기 중에 이산화탄소 농도가 얼마냐면 0.02%였어요. 그런데 지금 이제 간빙기로 올라가는 과정. 만 년 동안에 0.03%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자연에서 이산화탄소를 가장 빨리 상승시키는 속도예요. 그거를 이제 만 년 동안 일으켰는데 사람들은 100년 만에 0.01%를 상승시켜버린 거예요. 아. 인간이 그만큼 지금 어마어마한 일을 지금 지구에 저질렀어요. 자연에서 가장 빠른 속도보다 100배나 빠르게 변화를 일으켰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렇다 보니까 기온이 또 이제 변화가 일어났는데 지난 2만 년에서 만 년 전까지 해서 자연에서 만 년에 걸쳐 갖고 4도가 변했어요. 그런데 사람은 지난 100년 동안에 1도를 상승을 시켜버린 거예요. 2500년 동안 1도씩 올라갔는데 그렇죠. 인간이 100년 동안 1도로 올라버렸다. 그러니까 사람이 변화를 시키는 이 속도가 자그마치 25배나 빠르다 보니까 변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이 속도가 문제인 거예요. 생태계가 지금 쫓아오지 못해요. 그래갖고 지금 약한 생태계부터 하나하나씩 멸종이 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젠가 게임에서 그 벽돌 하나하나 뽑아내듯이 약한 생명들, 뭐 고산식물이나 뭐 양서류나 뭐 이런 것들이 하나하나 멸종이 되죠. 언젠가는 약해 보이는 하나가 뽑아지는 순간 저게 우르륵 하고 다 무너져 버리겠죠. 그럼 이제 생태계가 다 붕괴가 일어나는데 지난 5억 4천만 년 동안에 5번의 대멸종이 있었습니다. 그때 원칙이 하나가 있어요. 이 먹이 사슬의 맨 꼭대기에 앉아 있었던 종은 단 한 마리도 살아남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거대하고 그 멋진 공룡들 중에 지금 살아서 돌아다니는 건 아무것도 없잖아요. 6번째 멸종이 일어나게 되면 바로 인류가 멸종이 될 거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인류는 맨 먹이 사슬의 꼭대기 때 살아가고 있는데 이것 자체가 이제 무너지게 되게 되면 우리는 여기서 더 이상 생존을 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까지는 이제 그 기온이 지난 100년 동안 1도가 상승됐다. 그런데 그렇게 뭐 매일같이 우리가 지금 기후위기 때문에 괴롭거나 고통스럽거나 그러지는 않잖아요. 지금 뭐 폭염이나 장마처럼 굉장히 길거나 그럴 때 좀 이제 불편하다? 뭐 이 정도 이제 수준들인데 지구 평균 기온은 우리 체온하고 마찬가지다라고 보면 돼요. 우리가 체온이 정상에서 1도 정도가 이제 높게 되면 뭔가 이상이 있고 병에 걸린 것 같아. 이런 느낌이 오죠. 그러다가 이제 우리가 거기서 0.5도가 더 오르고 1도가 더 오르겠어 1.5도가 되고 2도가 되면 알아 누워야 되고 약도 먹어야 되고 뭐 그런 상황이 되잖아요. 1.5도가 되면 그때부터는 전 세계적으로 기후 위기가 일어나는 그런 상황이 되고 거기서 또 0.5도가 더 더해져서 2도 이상이 되게 되면 탄성력을 잃어버린다라고 하는 그러한 상태가 됩니다. 탄성. 그러니까 우리가 스프링을 확 당기면 다시는 제자리로 안 돌아오잖아요. 그러면 탄성력, 회복력을 잃어버리는 그러한 기후 조건으로 들어가게 된다. 지금 현재의 우리가 온실가스 배출량을 그대로 유지를 하게 되면 금세기 말에 3도 정도까지 올라갈 거다. 우리가 체온이 3도 정도 올라가면 그건 죽음을 앞둔 온도입니다. 교수님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예. 1도까지 예. 왔고 예. 2도면 되돌릴 수 없다. 예. 이 되돌릴 수 없는 상태라는 건 구체적으로 예를 들면 어떤 상태가 되는 겁니까? 제가 이제 지금부터 그거를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야. 네. 네.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질문하지 마. 1919년도에 전 세계적으로 스페인 독감이 이제 돌았는데 그 당시 뭐 한 5천만 명 정도가 사망을 했다라고 나와요. 그때 이제 그 두 도시의 이야기를 하려고 그래요. 하나는 필라델피아하고 하나는 이제 세인트 루이지예요. 9월 17일 날 필라델피아에서 첫 번째 스페인 독감 환자가 발생을 했어요. 그런데 전혀 사회적 거리두기 같은 거를 하지를 않고 뭐 그러다 보니까 갑자기 사망자가 막 나온 거예요.
반면에 세인트루이즈는 10월 5일 날 첫 환자가 발생을 했고 이틀 후인 10월 7일 날부터 강력하게 사회적 거리두기를 합니다. 코로나19하고 비슷하잖아요. 뭐 네. 이렇게 여기는 왕창 발생해서 사람들이 많이 죽고, 그렇죠. 예, 죽을 만큼 죽고 나니까 이제 줄어든 거고. 네. 네. 여기는 이제 이렇게 끝났어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그림입니다. 뭐냐면 의료 체계의 역량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우리가 모든 위험을 없애고 살 수는 없잖아요. 단지 우리가 이거를 통제 가능하냐, 회복력이 있냐가 무척 중요한 거예요. 세인트루이즈는 의료 붕괴가 일어나지 않는 선에서 통제 그렇죠. 가능했다. 세인트루이스는. 필라델피아는 환자 수보다 병상 수가 모자라는 거죠. 바로 이제 사회적인 붕괴가 일어나는 거죠. 이러한 붕괴가 일어나게 되면 민주적인 합의다라고 하는 게 되지가 않아요. 지금 제 가족이 지금 코로나19에 걸린 사람이 있어요. 옆에 어떤 분도 코로나19가 걸린 가족이 있어요. 둘이 만나갖고 병상은 하나밖에 없대. 그런데 둘이 만나서 이게 민주적 합의가 돼요. 이러한 곳에서는 민주주의가 무너집니다. 지난 이제 1850년 이후부터 해서 지구 평균 기온이 변화된, 전 관측된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쭉 이렇게 증가를 하다가 저기 빨간색으로 표시된 거, RCP 뭐 2.6 저렇게 표시된 게 우리가 앞으로 2100년까지 온도를 2도 이내로 낮추는 경우. 그러니까 지구가 저 때는 회복력이 있는 거예요. 2도 이하로 낮춰야 예. 우리가 대응이 가능하다. 대응 가능하다라고 하는 거죠. 저거를 이제 넘어서게 되면 우리가 이제 대응이 불가능하다. 지구 조절 시스템이 붕괴가 되는 거예요. 단순하게 뭐 폭염 날짜가 많아지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과 관련된 모든 제반상이 다 무너져 버린다라고 하는 그런 사태를 말하는 예를 거예요. 들면 이런 겁니까? 예? 그런 식으로 기온이 상승하면 쌀을 먹어야 되는데 그렇죠. 주 식량이 사라진다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아주 쉽게 말해서 마트에 갔는데 먹을 걸 안 판다라고 하는 거예요. 고기는요? 고기, 곡물이 없으면 그건 고기는 당연히 없고요. 우리가 지금까지 보았던 모든 위기들, 뭐, 금융위기가 됐던, 뭐, 코로나19가 됐던, 뭐, 미세먼지, 이거는 언젠가 끝나는 위기들이에요. 그러니까 회복이 되는 위기들인데, 이 기후위기는 한번 눈앞에 뻔 하고 벌어졌다 하면 회복이라는 게 없잖아요, 지금. 역량을 넘어서면 계속 올라가는 것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온실가스는 한번 배출이 된 다음에 수백 년 동안 얘는 그냥 누적이 되는 그런 속성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그 뒤로 돌아간다라는 건 없어요. 예, 최근에 장마 있었잖아요. 예. 최장 장마라고 했는데 예를 들면 날씨가 1년 내내 비가 계속 쏟아질 수도 있는 거네요. 비가 내리는 곳은 더욱더 비가 많이 내리고 가뭄이 들 때 더욱더 센 가뭄이 들고 이렇게 극단적인 날씨가 많아지는 거예요. 이 상반된 현상이 계속적으로다가 훨씬 더 강력하게 나타나기 때문에 생태계들이 이제 붕괴가 일어난다. 그러니까 폭우가 한 두 달간 계속되다가 예. 그다음 폭염이 한 두 달간 계속되다가 그런 식으로 반복되는 그런 식으로다가 이제 극단적인 날씨의 그런 비율들이 그럼 굉장히 작물이 다 증가를- 죽지. 예, 궁극적으로 우리가 먹을 게 부족한 것이고 결국 마트에 가서 먹을 게 없는 상태가 됐는데 그게 회복이 안 되는 거예요. 얘는 들어가기 전에 막아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먹을 지금 게 없다는 건 심각한 일입니다. 그렇죠. 아까 저기 RCP 8.5라고는 4, 5도까지 가는 거, 저거는 우리가 이제 경제 성장을 해서 온실가스를 굉장히 극단적으로 늘리는 경우에 가는 거고, 지금 현재 추세대로 간다라고 하면 한 2060년 경이면은 2도를 돌파할 거다. 지금 2060년이면 되돌아올 수 없는 길을 넘어간다. 네, 그러면 40년이 남았으니까 그동안 뭐 기술 개발도 하고 뭐도 하고 하면 뭐 될 거 아니야? 그런데 그 시간이 남은 시간이 아니에요. 정오 때 햇빛이 제일 세지만 그 햇빛이 땅바닥을 따끈따끈 데운 다음에 그 다음에 공기를 데우거든요. 그러니까 오후 3시쯤 돼야지 온도가 제일 높아져요. 그런 것처럼 온실가스가 이게 기후로 드러날 정도가 되려면 전 세계에 있는 바다 표면이 뜨뜻해져야 돼요. 그거는 몇십 년이 걸리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이미 호주에 저 가뭄이 7개월 동안 계속됐다. 저거는 지금 온실가스 때문에 저런 일이 일어난 게 아니라 우리가 1980년대, 90년대 배출했던 온실가스 때문에 지금 저런 일들이 그러니까요. 일어나고들 있는 거거든요. 이 대목이 제일 무서워요. 네. 지금 겪고 있는 기후변화는 이미 80년대에 배출한 온실가스가 지금 효과를 낸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지금 당장 우리가 여기에 지금 대응을 해야만 하는 시간이다. 지금 이 추세로 쭉 가면 몇 년 있다가 그 효과를 낼 만큼의 가스를 배출하는 거예요, 우리가? 1.5도만 돼도 굉장히 괴로운 세상이 될 거다. 그렇죠. 그거는 지금 한 7년, 8년밖에 지금 그러니까 남지 이게 제일 않았다. 1.5도 선에 도달하려면 그게 2040년이라고 하셨는데 근데 그게 20년 남은 게 아니라 예. 7년만 더 하면 예. 그때는 거기 도달해 있을 거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2040년이 막을 수 있는 게 아니라 지금 막아야 지금 막아야지만 이거는 2040년에 그렇게 안 된다는 거잖아요. 화석연료를 바꾼다라고 하는 건 산업 전체를 바꾼다라는 거 아니에요? 미리미리 이건 대응을 하면서 이건 우리가 이거 바꿔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한테는 시간이 길지가 않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것입니다. 7년이면 지금 당장 시작해야 되는 지금 당장 시작을 해야 돼요. 당장 시작을 해야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그림에서 보듯이 우리가 지금까지 인류가 경험했던 모든 위험들, 위기들은 다 끝이 났는데 기후 위기는 끝이 안 나고 지금 증가를 하는 이러한 상황으로 간다. 그렇기 때문에 인류가 경험을 해보지 못했던 가장 위험한 위험이 바로 이제 기후 위기다라고 하는 거죠. 4도 정도 변하면 어떻게 됩니까, 지구가? 4도 정도면은 차라리 그냥 빨리 멸절을 하고 끝내는 게 나을 거예요. 사람이 먹을 게 부족한 상황에서는 어떤 사회 시스템이 돌아가겠어요. 그런 세상을 오게 만들지는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저의 이제 오늘의 결론입니다. 네. 다시 맨 앞에 그림이에요. 이게 이제 하나의 통으로 된 거는 지난 150년 동안 온도가 이제 변화된 네. 모습이고, 그 다음에 이제 네 갈래 치기로 된 거는 이제 미래의 기온이 이제 저런 식으로 변할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냐에 따라. 어떤 선택을, 그러니까 미래의 기후는 자연이 결정해 주지를 않아요. 사람이 어떤 세상을 만드느냐에 따라서 미래 기후가 결정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맨 위에 있는 그림이 2도 이내로 우리가 안정화시켰을 때 변화될 온도의 모습을 나타내고 있고, 맨 아래쪽은 극단적으로 온실가스 배출량을 늘렸을 때 이제 나오게 되는 온도선이고, 그 중간 단계가 이제 두 개가 거기 있는 거예요.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맨 아래쪽에 저 상태가 돼야지 이번 세기 말에 이제 붕괴가 일어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동안 기후변화의 속도가 빨라지고 강력해지면서 이제는 맨 아래쪽에서 문명의 붕괴가 일어나는 게 아니라 저기 2도만 넘게 되면 문명의 붕괴가 일어난다. 지금 모든 과학의 결과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러한 세상을 갖다가 바꿔내질 못하게 되면 우리가 문명의 붕괴라고 하는 이런 비극 속에 우리가 들어가게 될 것이다. 20년이면 2000년이에요. 2002년에 월드컵 했거든요. 그만큼의 시간이 지나면 1.5도가 넘어간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네. 이거 무서운 일이에요. 무서운 일이죠. 마크 트윈이 이제 한 말 중에 위험이다라고 하는 게 일어난다라는 사실을 몰라서가 아니라 그러한 위험이 일어나지 않을 거다라고는 믿음 때문에 위험이 발생한다라고 하는 그런 말을 했거든요. 오늘은 아무튼 믿음 때문에 아무튼 위험이 일어나고들 있잖아요. 어떤 면에 있어서 지금 기후 위기도 그냥 그럭저럭 뭐 별일 있겠어 그러면서 다 믿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 믿음들 때문에 맞아. 이거를 대응 안 하잖아요. 맞아요. 광화문에 가신 분들은 설마 내가 확진되겠어? 그럼요. 우리가 대응을 해야지 설마 일어나겠어라고 하는 이 믿음으로다가 버텼다가는 진짜 큰일 납니다. 그러니까 과학자들은 계속 이렇게 경고하는데 우리 실감이 안 돼서 설마 그렇게 되겠어? 뭐 과학자들이 무슨 수를 내겠지. 근데 과학자들은 경고할 뿐이지 정책 결정권자가 아니고 국민들의 의기의식이 없으면 이 정치인들은 그런 결정을 안 내요. 왜? 불편하게 만드는 거거든, 사람들을 엄청나게. 우리나라의 평균 인식이 이 위기감이 매우 낮은 편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정치인들이 그만큼 느리게 반응하고 있는 거죠. 유럽에 비하자면 한참 느린 거죠, 지금. 예, 맞습니다. 대통령이 뭐 수치를 보고 그린 얘기했는데 그린에 대해서 반응하는 기자가 누가 있어요? 여론 조성을 언론도 같이 해줘야 되는데 기자 새끼들도 평균적 인식밖에 못 가지고 있거든요. 이건 뭐 한 몇십 년 후의 얘기 아니냐? 저는 교수님 만나고 처음으로 야 이게 진짜 위험한 거다. 7년밖에 안 남았다고 하니까 나 고기 많이 먹어야 되는데 앞으로도. 아무튼 위기를 잘 알려줘서 굉장히 고맙습니다. 이 이야기는 들은 지만 20년은 됐거든요. 지구온난화 그런 얘기 많았잖아요. 영화도 많잖아. 근데 나중의 일이야. 그렇게 생각했는데 7년은 너무 가깝잖아. 교수님 같은 분들이 이런 데 계속 나오셔야 되겠어요. 한 번 더 나와주세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오늘은 큰일 났다! 당장 뭘 시작해야 된다. 여기까지 하고 교수님 얘기 듣다 보니 홀딱 빠졌어. 박수! 예.